평생 쌓아온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나이에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신자 붕, 반성자 흥. 스스로 자만하는 자는 무너지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는 흥한다.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텅 비어 있었더라고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며 목소리를 높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젊은 후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런 건 옛날에 다 해봤어라고 단숨에 잘라버린 경험은 어떨까요? 저는 얼마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셨는데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게 참 많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정작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 말씀 뒤에 묻어나는 깊은 한숨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경험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게 된 것은 말입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처럼 말이에요. 물이 넘치도록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차도, 맑은 물도, 심지어 꿀물조차 담을 수 없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만심, 즉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마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이 만심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모르는 것이 많아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배우려는 마음도 간절했잖아요. 선배의 말 한마디, 책에서 읽은 구절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에 새겨두곤 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조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내 아내의 마음을, 내 자식의 속마음을, 내 친구의 고민을 정말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과 갈등을 겪고 계셨어요. 딸이 대학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그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나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왜 그만두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딸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가득 찬 컵의 모습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는 상태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닫힌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득 찬 컵을 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의 실천이라고도 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말입니다.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 생각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다 의미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강물이라도 바다에 이르면 그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강물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 새로운 관점과 만날 때 더욱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어떨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늘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했던 아내에게서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고집불통이라고 여겼던 자식에게서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평생 자신이 가족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도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컵을 비우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도,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숨어있던 새로운 가능성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많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떤 고집을, 어떤 편견을, 어떤 자만심을 비워내야 할까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품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평생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시며 살아오셨어요. 딸들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뭘 받고? 라며 고집을 부리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요즘 김치 맛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제야 그분은 깨달으셨답니다. 자신이 고집하던 방법이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정작 김치 맛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 딸들의 제안도 들어보고 새로운 재료도 시도해보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김치 맛은 더욱 좋아졌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으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분은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계시고 성장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초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이 초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초심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초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컵을 비울 수 있을까요? 먼저 귀를 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보는 것이지요. 반박하려고, 교정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말썽꾸러기라고만 생각했던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그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부모님께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애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아들을 얼마나 단순하게만 봤을까 싶어서 부끄러웠습니다라고 그 아버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귀를 열고 진정으로 들어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는 척하며 답을 주려고만 하지 말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기분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질문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상대방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거든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도 그만의 독특한 관점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틀렸구나, 미안하다,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위치가 높아질수록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이런 솔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잘못 배운 게 있나 보다. 내가 맞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도 배워야겠다. 그 순간 손자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른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심지어 인정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과 비관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 뭘 하겠어, 이제 다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구나, 아직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젊은 마음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분도 계시고 8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여는 분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늦었다는 생각 대신 시작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겸손한 마음, 이 초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먼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일로 바빠?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들을 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혹시 가족 중에 평소에 말을 잘하지 않던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세요. 그동안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들려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미안하다, 몰랐다, 배워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니까요.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설렘, 그 간절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심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씩 고집이 나올 수도 있고 자만심이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 됩니다. 아, 내가 또 고집을 부렸구나. 다시 마음을 비워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내 주변의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마음을 열 때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주변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깊어지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컵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발견들과 성장의 기쁨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